기독교가 불법인 이란에서 투 고문 처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아칸소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낙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IT 산업계를 견인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마약성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독교가 불법인 이란에서 투 고문 처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에 따르면 12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BN 뉴스는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려는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 국제종교자유 선임연구원인 렐라 길버트 박사는 이란에서 새로운 기독교인의 증거는 대부분 조용한 대화에서 공유되고 눈에 띄지 않는 온라인 성경 공부로 격려를 받고 비전, 꿈, 기적적으로 응답된 기도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가정교회 운동에 관련된 이들은 현지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지라는 한 교인은 이란을 탈출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망명하기 전 그녀와 그녀의 동료는 씨를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2만 권의 성경을 테헤란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나눈다는 이유로 부금됐다가 에반교도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아칸소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칸소주 리틀록 연방법원의 제임스 무디 판사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별 재지정 금지법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칸소주 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및 트랜스젠더의 성별 재지정을 목적으로 한 호르몬 투여 및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칸소주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성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위험한 의료 실험에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낙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일보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낙태 건수는 12만 3,219건으로 2021년 상반기에 비해 14%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이전 최고치인 11만 299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일 약 675건, 매시간 28명이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2021년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 영국 복음주의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의 안드레어 윌리엄스 대표는 지난해 낙태 건수의 급증은 생활비 위기와 친가족 정책의 부족을 포함한 다른 요인과 더불어 더 많은 다이 재택 낙태 제품을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여성이 의료 감독 없이 집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이 재택 낙태는 2022년 1,6개월 동안 전체 낙태 건수의 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52%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8월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임신 첫 10주 동안 자격을 갖춘 여성이 집에서 조기 의료 낙태를 위해 2가지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낙태법을 개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IT 산업계를 견인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마약성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등 굵직한 기업들을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케타민을 복용합니다.
주변인들은 그가 케타민을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가 하면 복용 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 굴지의 빅테크로 성장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경우 환각버섯을 종종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페이스X, 페이스북 등의 투자에 이름을 날린 거물 벤처 투자 업체 파운더스 펀드의 경우 임원들이 참석하는 파티에 환각성 약물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권역인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한 칼 골드필드는 현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환각제를 극소량이지만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정신력의 최대치에 이를 방법으로 마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으며 최근 수개월간 관련한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경향은 의학적 실험도 투자 기회도 아닌 그저 사업의 일상적 부분이 된 관행이라며 이는 종종 약물 의존과 오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000씩을 명령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 회사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스턴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과물을 책임감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호사는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 전환 속에 나온 상징적 촌극으로 국제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이날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아비앙카 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인천 본향감리교회 김웅기 목사가 에어컨 설치를 시작한 것은 어느 교회에서 중고 에어컨을 후원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는 2015년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20여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데 개척 초기엔 교회 월세가 밀릴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생겼지만 설치 기사를 부르는 비용이 큰 부담이었기에 결국 김 목사가 직접 에어컨을 분해해 공부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주변 교회에 에어컨 설치를 도와주다가 내친 김에 자격증까지 따고 설치 기사가 됐습니다. 그 후 그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교체하면 낡은 에어컨이 남습니다. 낡은 에어컨은 선교지로 향합니다. 김 목사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에서 에어컨 선교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지 성도에게 에어컨 설치 기술을 가르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레 말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홀로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는 이중직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직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와 목회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사명감으로 이중직에 뛰어들면 내 삶의 현장 모든 순간이 목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목사의 에어컨 사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는 현재 냉난방 선교회를 이끌며 함께할 동역자를 찾는 중이라며 목회자들에게 에어컨 설치 기술을 가르쳐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